자, 오늘은 화학 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기율표에서 이제 금속 원소하고 이제 비금속 원소들이 이제 각각 결합을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화학 결합의 종류에는 크게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이 있죠. 자, 네, 원소들이 이런 결합을 하는 이유는 헬륨, 네온, 아르곤처럼 얘네들은 이제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데 이 비활성 기체처럼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한 전자 배치라 하면 뭐냐면 가장 바깥 껍질에 네, 전자가 자, 첫 번째 껍질은 2개, 그 두 번째, 세 번째 껍질은 8개가 꽉 차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이제 잃어버리거나 전자를 얻어서 이런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양이온, 자, 금속 같은 경우는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된다고 했는데, 자, 금속이 양이온이 되는 경우는 비금속을 만났을 때입니다. 두 개가 있을 때 이 비금속한테 전자를 뺏기면서 네, 얘는 잃어버리게 되고 얘는 얻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는 것을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NaCl이죠. 자, 이 나트륨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전자가 11개고 가장 바깥 껍질에 이렇게 전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3주기 1족입니다. 얘가 이제 이온이 될 때는 이 전자를 여 옆에 있는 비금속, 이 염소에게 뺏기는 거죠. 전자를 하나 뺏기고, 자, 염소 같은 경우도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7개가 차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하나가 모자라잖아요. 그죠? 그럼 주변에 있는 그 금속으로부터 전자를 뺏어옵니다. 얘는 뺏기고, 잃어버리고, 얻음으로 해서 양이온, 음이온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정전기적 인력이 생기고, 이제 끌어당김으로 인해서 NaCl이라고 하는 염이 형성이 되는 거죠. 나트륨 같은 경우는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하나가 있었으니까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고, 그리고 양이온은 껍질 수가 줄어들면서 반지름이 감소한다라고 앞서 영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반지름 R이라고 얘기하고요. 반지름이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옥텟을 만족하게 되면 이제 전자를 하나 잃어버려서 옥텟을 만족하게 되면 네온과 같은 10번,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나트륨은 1족 원소이기 때문에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는데, 이제 마그네슘이라든가 베릴륨이라든가 아니면 알루미늄 같은 그런 금속들은 2개 또는 3개의 전자를 잃어버리게 돼서 1족 원소는 이제 플러스 1, 그다음에 2족은 플러스 2, 13족은 플러스 3가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는 전자를 하나 얻어서 가장 바깥 껍질을 꽉 채워서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1 음이온이 되고 껍질 수 변화 없고 반지름도 변화가 없습니다. 껍질 수가 변화가 없으면 반지름도 변화가 없다. 그리고 옥텟을 만족하게 되면 얘는 18개의 전자를 꽉 채우게 되어서 지금 그림이 좀 잘못됐죠? 얘가 지금 그림이 잘못됐네. 껍질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그쵸? 요 바깥에 껍질이 하나 더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그림 왜 이렇게 그려놨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를 이쪽으로 얻는 거죠, 그죠? 이렇게 수정해 놓으시고 얘는 이제 3주기 17족 원소입니다. 그래서 옥텟을 만족하게 되면 18번 아르곤 네, 이런 식으로 얘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는 거고, 자, 여기 있는 18쪽은 네, 비활성 기체라서 이온도 형성하지 않고 네, 화학 결합도 형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죠. 17쪽은 전자 1개를 얻어서 마이너스 1, 16쪽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NaCl 같은 경우 요런 애들은 이온 결합으로 형성된 물질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이온 결합 물질, 이온 결합으로 형성된 물질의 이제 특징들 아래쪽에 적혀 있는 거고,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 자, 첫 번째는 실온에서 일단 고체로 존재를 하고, 수용액에서 이제 플러스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전도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끓는 점, 녹는 점은 이 정전기적인 인력이 꽤 센 편이기 때문에 이제 끓는 점, 녹는 점이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떼어내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소리겠죠? 그다음에 전기 전도성은 고체에서 액체, 고체에서 없고요. 액체 수용액에서는 있습니다. 자,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는 잘 부서지는 성질이 있는데 이유는 같은 전하의 이온층끼리 서로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온 결합 물질의 특징들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거 이제 객관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온 결합 물질의 화학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양이온이 2가고 음이온이 1가면 여기가 얘네가 1대2로 결합한다. 그래서 MgCl2 된다는 거. 그리고 똑같이 2 플러스 2 마이너스면 1대1로 요렇게 1대1로 결합을 하는 거고요. 양이온이 1가고 그다음에 음이온이 2가가 되면은 2대1로 2대1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1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은 3 플러스고 그다음에 이제 산소가 산화이온이 2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2개를 곱해야 되고 여기 3개, 2대3으로 결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만드는 방법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온 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 이거 뭐라고 하냐? 자, 이온 결정이라고 하고요. 자, 양이온, 음이온이 3차원적인 배열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분자가 아닙니다. 분자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행동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결합 개수가 원자들의 결합 개수가 일정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수 B가 일정한 것이 아니고 결합한 개수가 일정한 거. 예를 들면 CO2. 얘네들은 항상 얘네가 몇 대 몇으로 결합하나요? 1대2로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CO2라고 하는 분자는 탄소 대 산소가 항상 1대2라고 하는 이 결합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NaCl 같은 경우는 얘도 무한대로 결합되어 있고 얘도 무한대로 결합되어 있죠. 3차원 배열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작은 NaCl 1 생략해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로 결합되어 있다. 가장 작은 결합 비율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분자가 아니다. 이온 결정이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공유 결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결합은 이제 비금속 원자들끼리 결합을 하는 거고요. 얘네들은 서로 전자를 뺏으려고 하는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비금속 원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전자를 완전히 소유하지 않고 서로 전자를 공유하면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수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이제 전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얘가 안정해지려면 전자 2개를 채워야 되죠. 그래서 옆에 있는 수소와 이렇게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서로 행복한, 왼쪽에 있는 수소도 지금 전자 2개, 오른쪽에 있는 수소도 전자 2개가 되면서 이렇게 중간에 이제 공유를 하게 되고요. 얘네들은 이제 가장 여기 바깥에 있는 전자만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면 이런 모양이 될 것이고, 구조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중간에 짝대기 하나를 그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짝대기 하나가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전자쌍, 한 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는 H2라고 쓰고요. 그죠? H2라고 쓰고, 얘는 구조식이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걸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중간에 짝대기 하나가 있다라는 거는 뭔가요? 단일 결합이 하나가 있고 또 공유 전자쌍이 한 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물 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산소가 8번이죠. 그죠? 그러면 바깥에 원자과 전자가 6개입니다. 자, 그러면 산소는 전자가 2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수소 2개를 데리고 와서 각각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산소 같은 경우는 2개를 데리고 왔으니까 총 10개, 전자가 10개가 되면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게 되고, 여기 있는 수소는 각각이 헬륨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그래서 공유 전자쌍이 여기 양옆에 두 쌍입니다. 한 쌍 한 쌍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구조식으로 표현하면 가운데 짝대기 하나씩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분자는 단일 결합이 2개고 공유 전자쌍이 2개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소 분자로 가보면 산소는 각각이 2개를 필요로 합니다. 네, 여기 있는 산소도 2개를 필요로 하고 오른쪽에 있는 산소도 2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둘이 만나게 되면은 네, 가운데 이렇게 공유를 하면 되게 되고요. 요거를 이제 이중 결합이라고 합니다. 네, 이중 결합. 그래서 이제 구조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하면 얘가 이제 이중 결합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짝대기 2개가 이중 결합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중 결합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이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해 주시면 되고, 질소 분자는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5개이기 때문에 네,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럼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더? 그쵸? 3개가 더 필요하죠. 그래서 질소끼리 만나게 되면은 3개를 같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삼중결합이라고 하게 되고요. 삼중결합 하나, 그리고 공유 전자쌍 수는 3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구조식은 가운데 짝대기 3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 분자, 네, 단일 결합 하나, 가운데 하나, 물 분자, 산소의 수소끼리 각각의 단일 결합. 그죠? 단일 결합이 2개인 거예요. 산소 분자, 이중 결합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질소 분자.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삼중 결합이 하나입니다. 여기 하나 더 이제 예를 들어 드리면 자, 이거예요. CO2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림을 다 안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여기는 뭐냐? 이중 결합이 몇 개? 이중 결합은 2개입니다. 여기 양쪽으로. 네, 그리고 공유 전자쌍이 몇 개인가요? 네, 4개가 있는 거예요. 전자쌍은 4. 이렇게 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산화탄소 있죠? 얘가 이렇게 양옆으로 산소와 이중 결합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공유 결합 물질의 특징은 뭘까요? 네, 공유 결합은 우리가 잘 아는 물 분자, 뭐 이산화탄소 분자 이런 식으로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자도 분자끼리 서로 인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인력이 매우 약해요. 그죠?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뭐에 비해서? 이온 결합에 비해서 낮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온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나만 얘기할게요. 자,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은데 공유 결합 물질이라고 전부 다 이 녹는 점, 끓는 점 낮은 건 아니고요. 다이아몬드처럼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공유 결정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요런 애들은 또 굉장히 녹는 점이 높다. 네, 굉장히 높다. 요건 예외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유 결합 물질이 녹는 점, 끓는 점이 낮다 하면은 틀립니다. 그죠? 분자가 낮은 거예요. 분자. 그러니까 공유 결정하고요. 요거는 이제 분자는 분자 결정이에요. 분자 결정. 좀 2개를 구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자는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은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실온에서는 대부분 기체 상태 또는 액체 상태, 이런 상태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전기 전도성. 자, 전부 다 X. 없다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여기 고체에서 하나 예외가 있죠? 누가 있죠? 네, 흑연. 자, 흑연만 예외고 다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제에서는 사실 다 없다라고 해도 무방해요. 자, 그 다음에 힘을 가하면 얘네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잘 부스러진다라는 거.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에탄올. 자, 이것도 이제 네, 소독을 하는 용도로 쓰이게 되고요. 또는 순간. 자, 그 다음에 설탕은 감미료입니다. 감미료. 이것도 전부 다 네, 공유 결합 물질이고 부탄가스, 우리 뷰테인 이런 것들도 CH로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얘도 CH5로 이루어져 있고,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도 해열제 이런 것도 다
공유 결합 물질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